네, 저는 이분을 늘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뵀었는데요.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 모시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남준입니다. 여기 오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야, 저희 사실은 대변인 때 나오기로 했었다가 그러니까요.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순방 때 제가 또 아팠었어요. 장염 걸리고 맞아요. 이러면서 갔다 와서 고생하고 그러면서 나오다고 하다가 못 나오고 또 일 생겨서 못 나오고 결국은 대변인으로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후보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뭐 더 좋습니다. 네, 자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스튜디오에서 첫 인사 드리는 거니까 좀 까만 카메라 보시고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나온 만큼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소개로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개항을 해서 어제 당무위 통해서 정식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열심히 개항일 발전을 위해서 뛰는 후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실 청와대 대변인 마무리하시고 그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채비를 하신지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한 달도 더 됐죠. 뭐 아시겠지만 안에서 한 제가 달도 더 됐구나. 더 됐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제가 안에서 아름아름 남들 모르게 뭐 장 기자님은 알고 계셨지만 준비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개항에 집을 구해놓고 1월 달에 전입신고까지 다 마쳤었어요. 그래서 간다 만다 막 얘기 있었을 때 저는 사실은 1월 달에 나가려고 했었죠. 그러나 워낙 공사다망한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2월 말에 나가게 됐죠. 그로부터도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생활하고 후보가 되어서 지역을 다녀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말 지옥 같던 청와대에서 탈출하게 돼서 기쁜 정말 힘들잖아요. 청와대 생활이. 정말 대변인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실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희도 뭐 6시부터 이제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고 저도 6시 반 정도면 반 전으로 해서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건 이제 출근 시간이고 그 이전부터 뭐 전화를 받고 뭐 일을 처리를 하고 심지어는 그 전에 뭐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리고 뭐 퇴근 시간 대중 없고 그렇죠. 뭐 이런 생활들을 했었고 부속실장 업무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런 긴장했었던 그리고 또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국정의 하나의 운영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덜은 대신에 또 지역에서 후보로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부담감도 또 상당하더라고요. 다른 종류의 또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또 반겨주고 계세요. 지역 주민분들 만나뵈면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성실하시고 차분하시고 제가 사실은 이 청와대 출입 기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사이에서 대변인들 3평이 있어요. 그 대변인 어떤 거 같아? 막 이제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김남준 대변인에 대한 평가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팩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인을 해줘서. 기자들 다 필요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 근데 그 전화 받기가 같은 내용을 수십 차례 받으면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어쨌든 확인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즉각 전화 받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게 워낙 물량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바로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뭐 텔레그램 질문 받아놨다가 나중에 또 하기도 하고 오전에 출근하면 그 텔레마케팅 하는 것 같아요. 전화 이렇게 받으면서 텔레그램 이렇게 답변하면서 거의 텔레마케터처럼 그렇게 했던 일을 하셨군요. 그런 고충이 있으셨군요. 그 사실 대통령께서 그 하정우 수석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막 말렸잖아요. 네. 김남준 대변인께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뭐
사실 뭐 여러 말씀도 많이 하셨고 네. 뭐 길게 말씀도 나눴고 했는데 대통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예. 말씀을 직접 전하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부담스럽고요. 예. 다만 그 전부터 이 개항에 대한 그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늘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취임 초부터 그런 얘기들을 쭉 그렇구나. 하셨습니다. 예. 이 내란이 없었으면 국회의원 임기 그대로 진행을 했을 거고 그렇죠. 자기가 공약했었던 것들 이제 다 임무를 완수를 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게 있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늘 하셔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좀 쥐어서 해야 하는데 그 공약들을 완수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한켠에 제 안에서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하는 게 좋을까? 개항도 잘 알아야 하고 네.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아야 하고 이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 역할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에 이르러서 네. 결국은 출마를 결심하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댓글창에 김남준 화이팅 응원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꼭 승리하세요. 후보님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재명의 1번 타자 김남준 후보. 뭐 이렇게 좀 깔고 오신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개항을에 네. 준비된 후보 이재명의 1번 타자. 이거 혹시 슬로건입니까? 이재명의 1번 타자라고 네. 그 브랜드 슬로건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름이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름을 수식하는 브랜드 슬로건이 있는데 예.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대선에서는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 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예. 이게 선거의 캐치프레이즈 메인 슬로건이었다면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를 수식하는 이 브랜드 슬로건은 지금은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이재명 그런 맞다. 식으로. 지금은 이재명. 네, 그래서 브랜드를 수식하는 그런 브랜드 슬로건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의 1번 타자 김남준으로 했습니다. 4번 타자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1번 타자가 네. 사실은 이 경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출루를 하고 그다음에 진루하고 상대 진영을 헤집고 발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여서 승기를 잡아가는 역할들을 1번 타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상을 차린다는 의미의 테이블 세터라고도 하죠. 발빠르고 기민하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출루율 높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1번 타자를 차지를 해서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다. 누구보다 앞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선두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이 1번 타자 그리고 참모들 중에서 공교롭게 제가 또 제일 처음 나가게 돼서 그렇죠.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이 막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4인 방을 다 맞췄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1번 타자가 그 김남준 대변인이고 사실 2번이 하정우 수석이고 아니죠, 그 김남국 대변인.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실 텐데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 그리고 3번 하정우 수석, 4번 전우수 이렇게 네 분이 공교롭게도 다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젊은 정치인들이세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분이 각자 국회에 오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경험을 해봤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청 간의 가교 역할들은 다 잘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네요. 아유, 제일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제가 김남준 대변인 되게 오랫동안 봐왔고, 그리고 더 직접적인 것은 인천 계양을 한 건물 벽에 전직 그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긴 현수막을 붙였는데 너무 기괴하다. 그래서 취재를 갔는데 그때 당시가 바로 이제 인천 재보선이 열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인천 계양 주민들하고 만나서 호흡을 함께 해오신 건데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 어떤 요청들을 좀 하십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바로 이 도시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크십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대통령 됐어. 여기가 대통령을 배출한 곳 이런 자긍심,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야. 그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더디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약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은 너무 더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만큼 개항의 발전, 성장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실제 이제 그 작년 여름부터 재보선 출마 결심하고 개항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네. 대통령의 공약을 완수하는 게 제 1번 과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여러 과제들 말씀해 놓으셨고 사실은 중앙무대에서 중심으로 활동하고 중앙무대 중심의 활동들이 또 언론이라든지 네.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져서 지역 챙긴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특교세라든지 뭐 네. 지역을 챙겨야 될 것들은 정말 꼼꼼하게 많이 챙겼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굵직한 공약들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 발전되는 속도들이 좀 더딘 편이다. 이런 말씀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어서 검단 신도시의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바로 옆인데 진행이 안 되냐. 철도 연결을 하겠다라고 여러 선거마다 얘기가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느냐. 이번 선거에도 왜 그런 공약들이 반복되느냐. 이런 말뿐이냐. 질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뼈아프게 새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인천시 정부와 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전임 정부에서 이재명 지우기를 사실상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군요. 진척이 좀 더뎠던 게 사실이고 어쨌든 그런 평가들을 하신다면 주권자의 평가는 평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되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국정운영 잘하고 계시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계시는 이 임기 초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정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천시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같이 손을 맞잡는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개항을 지역구는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려 5선? 5선. 네, 했었습니다. 5선이나 하게. 그리고 인천시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그 개항을 둘러싸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약간 신경전 같은 게 있었는데 어제 송영길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부탁을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흔쾌히 당연히 해주시겠다고. 해주시겠다고 어떤 당부하셨어요? 열심히 하라는 격려해 주셨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혹자들은 뭐 혹시 갈등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떠세요? 전혀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그 출마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충분히 경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개항을 떠날 수 없는 송 대표님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개항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열어드리고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면 당연히 송영길 대표님이 오셔야 되는 자리인데 일부러 안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제 해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들이 쭉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군요. 사실 김남준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 생활도 하시고 또 성남시에서 대변인도 하시고 경기도에도 계시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참모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참모로 일하시다가 이제 사실은 이게 뭐라고 됩니까? 선수? 그렇죠. 직접 선수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뭐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자들이 쓴 용어라서 어떤 각오와 결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는 이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김남준 정치인 김남준으로서 나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님과 오랜 시간을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떼놓고서는 저를 설명할 수 없어 보여요. 네. 그때 어깨너머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주권자 중심의 항상 사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국민이 주어로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시혜라든지 시혜.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시혜적 복지 뭐 이런 그러니까 거. 혜택을 주는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게 주권자들이 당연히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지 그게 정치인이 마치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해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늘 이제 주권자를 중심에 담고 있는 정치를 제가 어깨너머에서 배웠고 제가 정치를 하면 당연히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권자가 정치인에게 위임했었던 권한들을 어떻게 이 권한을 제가 지금 당신을 대리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설명을 해드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명료하다. 그리고 그게 이재명 씨의 정치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딱 내가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쉬운 정치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또 정치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을 주어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정치하기 어렵던데 무슨 쉬운 정치야. 에이 뭐 정치를 이재명 옆에서 막 이렇게 배우고 그러더니만 자기는 쉽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권자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가 보기에 쉬운 정치를 하겠다. 그럼 정치인은 사실 더 어려운 정치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사실 뭐 권력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특히 어떤 정당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어 자체가 국민이고 국민이 어떤 걸 해야 하는데 대리인으로 정치인을 도구로 쓰는 거다. 맞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국 정치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많은 걸 배우셨다고 했는데 청와대 생활은 아까 지옥 갔다 오르셨잖아요. 뭐 농담 반 진담 반? 진담 반에. 근데 지금 보면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건지 그 수많은 X의 글들은 어떤 사색 속에서 또 어떤 정보가 있으시길래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많은 깨알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공직자들도 놀라고 시민들도 야 공무원들 다루는 솜씨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는 얘기를 왕왕 듣는데 대통령의 24시간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뭐 그때 상황마다 다른데요.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들이 정말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조금 운동도 더 하시면 좋겠고. 운동 안 해요? 하시기는 하나. 주로 숨쉬기 운동 중심이에요? 요즘 뭐 그렇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너지라는 건 한정돼 있고 소모하면 소모한 만큼 또 충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충전하는 방식이 여느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정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업무로 느낄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느낄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충전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칭찬받으면 나 잘했지. 뭐 이런 것들을 충전하는 걸로 생각을 댓글까지 하세요. 살펴보신다는 거죠? 댓글까지 살펴보셔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좀 주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댓글에 칭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도 받으실 텐데. 워낙 단련이 많이 되어 있으셔서 뭐 악플들은 악플들대로 그 중에서 유용한 거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부터 근 한
10여 년? 10여 10여 년을 네. 이제 함께 네. 해오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칭찬받을 때보다 비판받을 때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리고 고비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다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의 조작된 가짜 뉴스 또는 오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행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언론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본 건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아 잘한다 뭐 거의 70%의 네.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그때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욕했던 사람들이 네. 최근에는 완전히 나는 친명이야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좀 어떠세요? 그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핍박을, 때도 예. 핍박을 받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포연 때문에 포연 때문에 연기가 자욱해서 진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연기는 포연은 거칠 것이고 그러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실제로 저희들은 그걸 믿고 있었고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암울한 시기 암담한 시기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시기를 지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거쳤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네. 실제로 진실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렇군요. 시간인 것 같아요. 다시 또 그 식구가 생각이 나네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다. 네,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예. 행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예. 잘못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거 최소한 상은 취소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한국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뭐 신문협회도 마뜩치 않은 대응이 나옵니다. 뭐 특정 기사를 대상으로 조작이라고 지목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기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용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물밑에서는 뭐 그런 기자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그 언론들께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고 앞으로 그런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준다면 조금 더 발전하고 그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작됐다라는 게 거짓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사실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이제 와서 들으니까 재창형으로 들리네요. 뭐 이제 이런 식의 검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막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언론은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X에 글을 올려서 비판하는 게 맞아? 이런 식의 이제 태도가 있는 거죠. 아직도 언론 개혁에 가야 할 길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의 전략 공천을 기다리면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만나서 정책 제안서 뭐 이런 거 전달하고 뭐 바쁘게 지내셨다고 어떤 정책 제안을 좀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약 2달 동안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뭐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결정되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비공개 일정들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공약들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비전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준비 작업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항에서 정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철도라든지 뭐 교통 이런 그
국토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국토부 장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정책 제안도 드렸고요. 또 여기에는 군사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군사 시설과 관련한 건 또 국방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지역 현안 설명드리고 또 정책 제안 드리고 하면서 그래도 나름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댓글창에 써니님께서 지금 대통령 사진 찍으시는 메인 사진 작가님 김남준 후보님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사진을 보면 힐링이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 위성환 작가가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의 그 사진을 줄곧 찍어 왔었던,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대선 포스터 사진을 촬영을 했었던 강영호 작가님의 말하자면 제자예요. 그래서 강영호 작가님은 그 전부터 이제 대통령의 사진을 많이 찍어 오셔서 저는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사진을 같이 찍어줄 분 혹시 주변에 좋은 분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위성원 작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성원 작가가 그 당시에는 이력이 좀 남달랐습니다. 정치 사진 전혀 해본 경험이 없고 탱고, 춤, 탱고를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탱고 사진 작가였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모른다고 하고 아는 바가 잘 없다고 하고 관심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 탱고를 전문적으로 찍었던 사진 작가.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더 여기서 참신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 사진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탱고 이 춤을 찍는 사진 작가들은 순간의 장면들을 잘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 순간들을 잘 담아내는,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발굴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강영호 작가의 혹독한 트레이닝이 유성호 작가의 지금의 유성호 작가를 또 만든 하나의 또 배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추관 저도 이제 이 댓글이 아니었으면 저도 무심결 지나갈 뻔했는데 여러분 춘추관에 가면 1층에 이제 그 로비 겸해서 이 브리핑룸 같은 데가 있어요. 이제 모닝 브리핑 할 때 이제 거기서 하는데 거기 이제 큰 사진을 볼 수 있게 용산에서는 이제 벽에 설치되어 있던 미디어월이 이제 그 위에 붙어 있는데 많은 기자들이 이제 전화 취재할 때 거기 앉아서 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그 사진을 보면서 해요. 근데 진짜 사진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사진을 찍고 대통령 뒤통수도 있고 늘 대통령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김건희 사진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진을 찍어 했는데 이번 정말 그런 서정적인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늘 보면 국민과 시선을 맞추고 있는 대통령의 시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너무 그 재밌는 사진이 많고요. 보면 정말 힐링이 된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것 역시도 좀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주어가 아니라 주권자가 주어가 된다면 국민들은 어떤 장면들을 궁금해할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지금 저 상황에서 뭘 보고 있을까? 대통령이 뭐를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까라고 하면 대통령이 시민들을 보고 있고 그 시민들을 보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뒤통수만 나오게 되거나 주인공이 아닌 상황이 되고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거나 그 당시 상황이 주인공이 되거나 대통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사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사 때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거나 하는데 그 의미 있는 사진들을 조금 더 발굴해가지고 취재 편의점에 소개도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벌써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33분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시간이 훅 가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분의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다 국회로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언론이 이재명의 사람들 국회로 뭐 이렇게 해서 쓸 것 같아요. 혹시 네 분의 특장점 같은 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서로 다른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먼저 지금 이재명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긴 하네요. 모두가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의 경험들이 있었고 청와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청 간의 소통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전은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 저랑 대변인 생활을 네. 같이 했었잖아요. 어때요? 정말 그분의? 성실한 분이고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대변인실이 정말 업무량도 많고 출퇴근 예.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늦고 한데 그게 뭐 그런 킹맘인데. 가운데에서도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고 예.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는 데다가 열심히 하니까 예.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하정우 수석님 같은 경우에는 일이 정말 많이 몰렸었던 예.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음. 정말 일잘러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고. 손털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저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모르겠어서 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성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뭐 악수했다고 손을 털고 그럴 사람은 아니어서 아니다. 아니어서 아마 그 부분은 본인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또 정치에서는 한편으로는 악의적으로 일정한 부분만 오려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는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유권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늘 정치 그리고 선거에 가까워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 보도들을 보면 이게 전체의 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네. 오려서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남국 전 의원님 그리고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한 분이고요. 그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추진력 또한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열정이 넘치는 분. 음흠. 그래서 그런 힘들이 좀 모아진다면 조금 더 역동적인 네. 국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잘하면 됩니다. 아니 제일 잘하시는 저만 분이 저만 잘하면 된다. 네, 하여간 이렇게 겸손까지 장착한 네 김남준 전 대변인 만나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36분이라 이젠 진짜 마무리해야 네. 되는데요. 끝으로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이 당부는 드리고 싶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개항에서 후보로 됐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이라 부담이 많이 되지만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개항에 있는 주민들 당부 잘 들으면서 그분들이 기대하시는 바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신인답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개항에서 네,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